대구? 네, 대구. 대구는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접근하실 생각이시고 접근을 안 하실 수도 있나? 네, 뭐 어쨌든 어떻게 네. 좀 보십니까, 대구? 이게 이제 대구시 미분양추인데요. 제가 이제 지방을 투자할 때 여러 가지 뭐 지표들을 많이 봅니다. 지표들을 많은데 제가 제일 자신 있는 이제 저를 이렇게 세운 것이 이제 이런 미분양 투자거든요. 경남권 포항부터 시작해서 이제 창원 뭐 이렇게 뭐 김해 이렇게 진주까지 이렇게 이제 미분양 투자를 해서 지금의 저를 이렇게 세운 게 이렇게 미분양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미분양의 이런 소진 속도를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대구를 볼 때 16,000세대까지 아니 13,000인가? 13,000까지 딱 찍고 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여러분 임대 물량 없어요. 임대 물량 안 있고 후분양 없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짓고 있지만 나중에 이제 임대 전환하는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안 잡혀요. 통계 안 잡혀요. 그래서 한 2만 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여튼간에 지금 같은 경우는 요렇게 해서 꺾였습니다. 요렇게 14,000세대에서 지금 한 달마다 거의 1,000채씩 없어지고 있거든요. 이제 지금 소진 속도가 통계적으로 보면 지금이 7월이니까 대구 같은 경우에는 한 이제 10,000건을 이제 지금이 7월이니까 이제 통계가 나오는 9월 정도에 살펴보면 10,000건을 넘어섰을 것 같아요. 내려왔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흐름 탔다라고 보면 이게 맞습니다. 더 이상 분양은 없고요. 더 이상 분양은 없고 분양권에 있는 것들을 털어버리는 시기고요. 그럼 그런 것들이 다시 또 시장에 나오는 시기가 이제 다시 돌아올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럴 때는 어떻게 접근하시는 게 좋냐면 이제 지역 분석을 좀 더 하셔야 되는데 네. 좋은 것부터 먼저 빠져요. 당연하죠. 좋은 것부터 먼저 빠져요. 이제 대구를 보실 때 이렇게 세 개 섹터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 개. 이제 이렇게 보셔도 되죠. 이렇게 동대구하고 이제 수성구가 있는 이제 동대구 역세권 지역이 있고요. 이렇게 거기 미분양 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태평로라고 있어요. 이제 심장 같은 거예요. 태평로 지역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서대구, 예, 달서구 쪽에 있는 서대구 쪽 이렇게 세 개 섹터가 있는데 동대구 쪽이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지금 수성구에 있는 이제 르네자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되게 욕바지 아파트들 되게 잘 나가고 있거든요. 서진 속도도 빠르고. 이제 그쪽이 나가게 되면 다음에 이제 태평로 쪽이 이제 힘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미분양을 어느 정도 관심 가지신다고 한다면 저는 그래도 여기 태평로 쪽 이제 이쪽에 한 번 정도 많아요. 한 30개 단지 돼요. 정말 많아요. 되게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제 뭐 이게 좋아요. 저 브리티시 뭐 단지 이름도 너무 이름 나왔고 가보면 이제 내년에 입주하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 태평로 쪽에 먼저 그 다음에 가고 그 다음에 서대구 쪽이 힘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희 아빠님 같은 경우에는 태평로 살 거예요 말 거예요라고 물어본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전 대구보다는 그래도 좀 이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래도 이제 인천이나 수도권이 낫다고 해서 이제 그 조건을 보고 있고요. 대구가 너무 빨리 이렇게 흐름이 온 것 같아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그래서 이제 그럼 건희 아빠님 같은 경우는 뭘 사실 건가요? 투자하실 거나 보면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 드렸지만 저는 지방 투자할 때 딱 원칙이 가장 큰 원칙이 투자금 대비 수익률 즉 이 가성비거든요. 네. 가성비. 투자금이 많이 들면 난 안 해요. 뭐 5대 광역시고 뭐고 부산 빼고 네, 부산 빼고 이런 거 빼고 하면 안 하거든요. 대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대구도 투자를 하려고 본다면 그 신축 단지들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관계에서 제 입장에서 보게 되면 수성 1구역 같은 재개발 단지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빌라 같은 경우는 4억에서 이제 4억 정도의 매수를 하게 되면 매매 가격이에요. 저기 분양가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전세가 2억 정도에 맞출 수 있거든요. 뭐 4억 2천, 4억 3천 이래요. 빌라 가격이. 그러면 수성 1구역. 차기 브릿지에 있는 뭐 아크로도 있고 막 뭐 이 삼각 뭐 트라이앵글 막 뭐 아파트 단지 위에 막 좋은 거 많이 넣어주고 막 그런 하여튼간 뭐 좋은 단지예요. 좋은 단지가 이제 나올 겁니다. 그런 단지를 재개발 단지라든지 재건축 단지를 볼 것 같아요. 재건축보다는 재개발 단지를 많이 찾아볼 것 같습니다. 왜? 가성비 쪽인 접근을 좀 저는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분양 떨어지는 거 네, 나쁜 단지도 아니고 투자 가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것보다는 이제 개인적인 기준은 그래도 수도권이 낫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수도권에 있는 미분양을 많이 이제 인천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대구 같은 경우는 뭘 보냐라고 이제 건희 아빠님 뭘 보고 계세요라고 물어보면 이런 가성비 있는 재개발 지구들을 많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재개발 단지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입주장이 좀 지나가야 그 다음에 재개발장이 좀 오겠네요. 그렇죠. 그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안정화가 돼야 그 다음에 가격들이 어느 정도 미분양 다 떨어지고 요렇게 반등해서 대장주들이라든지 그 옆에 있는 신축들이 가격이 좀 받쳐줘야 그 다음에 있는 이런 도심 재생 사업이 치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꼭 그런 것들은 좀 순서를 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어렵지 않으니까 분양권 시장이 치고 나가면 그 다음에 도심 재생,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이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신축이라든지 구축 아파트가 가고 그 다음에 C급이라든지 1억 이하가 제일 마지막에 흐름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그 다음 장이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지켜보고 있는 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인천을 먼저 하시고 대구는 뭐 할지 말지. 가성비 나오면 하고 아니면 말고 이런 그래서 거 이렇게 계속 ጨ려보고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물건 보고 나오나 안 나오나. 보고 있는 거네요. 수성 1구역이 이렇게 빨리 오를 줄 몰랐어요. 이렇게 빨리 반등할 줄 몰랐어. 3억 구간이면 1억이면 투자하겠는데 뭐 이런 개념이었는데 갑자기 팍 튀어버리더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좀 빠르다. 옛날보다 더 빨라지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아니, 생각입니다. 대구가 입주 물량이 좀 그래도 좀 남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우리 소진이 꾸역꾸역 다 되고 있군요. 네. 통계적으로 보면은 이제 한 달에 한 1000건 정도 계속 소진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상당히 큰 거예요. 지금 뭐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신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지금 이거 그래프가 커서 그렇지, 그래프가 쏙쏙 그렇지. 요것도 내려오는 곡선도 상당히 빨라요. 이렇게 내려오는 속도도 상당히 빠르더라고요. 힘이 있는 지역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산과 울산입니다. 아, 네, 부산과 울산. 뭐 부산은 뭐 얘기 드려야 되나요? 뭐 부산은 뭐 그냥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지역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제 제가 올 초에 이제 부산을 계속 돌아봤는데, 네. 이제 저기 뭐야 이제 좋은 것들 하면 좋죠. 하면 좋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B급 지역들을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치고 나가면 따라갈 지역들 이렇게 보니까 이제 우동 같은 경우 근데 되게 좋은 거 알겠는데 이제 이렇게 좋아질 것들은 계속 결론만 말씀드리면 부산 좋아질 것 같아요. 지금 투자하셔도 괜찮고요. 미분양 같은 거 잡으셔도 되고요. 에코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좀 많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단지도 있고, 떨어진 단지라든지 이제 소진될 대로 소진된 단지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들도 반영했으니까 관심 가져보시면 좋다. 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요. 명지가 4억대 그리고 에코가 5억대인데 글쎄 뭐 이런 퀘스천보다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거 그렇게 쉽게 무너질 지역도 그리고 또 완성되면 좋을 지역들이 이제 그렇게 강서구니까요. 그리고 또 도심 쪽 안에 쪽에 있는 이런 재개발 지역들도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울산을 보면 네. 이거는 좀 진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울산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부울경이라고 해가지고 부산 울산인데 울산 사람들이 조금 느리대. 이번 상승장하고 이번 하락장에서 살펴보니까 좀 뭐라 그럴까 좀 말 그대로 느린 것 같아요. 좀 느려. 상승할 때도 좀 느리고 하락할 때도 좀 느리고. 그래서 울산하고 광주하고 거의 비슷한 타이밍에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 치고 나가면 당연히 울산도 쫙 폭등해야 되는데 저번 상승장에서 울산 상승하는 폭 보니까 안 올랐다는 게 아니고요. 안 올랐다는 게 아니고 올라가는 폭도 그렇게 크지 않았고요. 내려가는 폭도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울산하고 부산하고 뭐 투자해야 돼요? 라고 하면은 부산이 더 맞는 것 같고요. 부산이 너무 많이 올라서 부산 가야 돼요? 라고 하시면 울산보다는 광주를 추천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답이 됐나요? 죄송합니다. 평택과 용인. 네네. 어떻게 좀 보시는지. 반세권 투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반세권. 제가 그쪽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생각을 좀 가볍게 얘기를 드리자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저는 그래도 평택이 나은 것 같아요. 평택.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라고 이제 물어보면 저는 이제 투자를 할 때 이제 이렇게 돈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이렇게 저는 제 기준은 이거예요. 수익률이에요. 가성비예요. 가성비. 즉 얼마 넣고 얼마 먹냐가 중요한 거지. 가치 투자 누가 못하나요? 뭐 10억 넣고 10억 먹기 누가 못하나요? 10억이 없잖아요, 여러분. 없으니까 이거 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10억을 모으기 위해서 이렇게 놓으니까. 그러니까 가성비적으로 투자금이 적은 지역을 조금 좀 몸으로 좀 힘들지만 여러 번 왔다 갔다 한다든지 그렇게 투자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니까 용인보다는 그래도 용인은 좀 클러스터가 좀 많이 이제 호재가 지금 실현되고 있는 단지고 평택은 그래도 이제 좀 해주겠다. 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평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장주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평택 신도시 이제 봤을 때 6억 구간에서 아직 10억 구간을 뚫는 단지들이 없거든요. 그러면 동탄 따라가지 않겠어요? 평택이 저는 상승 여력은 더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용인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용인이 상대적으로 투자자의 관점을 봤을 때는 그래도 평택이 낫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가성비를 따지니까. 네, 제 기준입니다. 제 소액 투자 기준이에요. 또 나온 게 평택 고덕대 천안 신불당. 예. 같은 맥락인데요. 평택 고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평택의 대장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6억대예요.
6억대고 이제 정보점 같은 경우는 8억까지 찍었다가 이제 지금 어느 정도 2억 정도 떨어지고 이제 6억대를 회복했거든요. 요런 구간이거든요. 그런 반면에 천안 같은 경우에 천안의 대장주는 10억 구간이에요. 10억을 지방에서 지방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지방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신불당 같은 경우는 10억을 찍었다가 그게 떨어져가지고 7억 뭐 7억 8천 7억 9천 이렇게 가다가 푸르조 2차가 이렇게 들어가다가 10억 구간을 찍어본 단지와 안 찍어본 단지의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그래도 저는 평택이 나은 것 같아요. 좋은 데는 좋은 거 간다라고 얘기하면 신불당을 굳이 찍고 보니까 신불당에 물건이 있거나 신불당을 투자하고 싶으신 분 같은 경우인데요. 신불당을 투자하는 것보다 그래도 평택이 낫다고 생각하고요. 굳이 천안을 투자하시겠다고 하시면 지금은 좋아요. 천안. 예, 미분양이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구도심이 좋습니다. 신불당 뭐 그런 거는 실거주한테 주시면 되고요. 이제 갈아타기 하실 분들은 이제 신불당으로 가시는 게 맞고요. 이제 그런 실거주의 이런 주거 환경은 좀 투자하고 조금 거리를 두는 게 낫잖아요. 그랬으니까 투자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구도심에 있는 지금 미분양하고 천안은 이제 구도심에 있는 물량들이 지금 되게 입주장하고 겹치고 분양 물량이 외곽에 있는 단지들이 나오기 때문에 천안은 구도심 쪽을 관심 가져보시는 게 투자자의 관점으로 저는 맞다라고 생각되어지면 이건 팁입니다. 충청도도 좀 알려주십시오. 충청도, 네. 청주, 대전. 네네네, 대전. 제가 좋아하는 지역이 이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지역이 세 개의 지역이 있어요. 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지역이 포항, 청주, 원주거든요. 네. 이제 뭐 5대 광역시는 빼고 이렇게 좋아하는 지역들인데 제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지역들입니다. 잘 됐으면 좋겠고 잘 되는 지역도 있고 포항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힘들어질 거고 원주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 찍고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지역들이거든요. 충청도 같은 경우는 청주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가 좋은 것 같아요. 크게 세 가지가 좋은데 첫째 물량이 없어요. 어떤 물량? 미분양 물량이 없어요. 분양권 시장이 이제 바닥 찍은 것 같고요. 요렇게 찍어가지고 이제 그런 걸 트리거 단지라고 하거든요. 그 지역에서 요렇게 째려보고 있는 단지가 있어요. 요렇게. 그쪽에 실거주 단지들이 저거는 좀 괜찮겠는데 어떻게 되려나? 요렇게 하는데 청약시장이 바로메트인 건 알고 계시죠, 여러분? 네. 청약시장이 그래서 이제 여기가 복대동이 있고요. 복대동 위쪽에 이렇게 택지개발지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가보면은 뭐 그냥 말 그대로 택지개발지구예요. 거기서 분양권 시장이, 청약시장이 괜찮게 나오는 지역들이 되게 많가 있어요. 테크노폴리스라고 하거든요. 괜찮아요. 거기서 얘들이 한번 먹어줬어요. 먹어줬단다. 이게 한번 딱 20대 1의 경쟁률을 딱 때려봅니다. 완판 때려버립니다. 뭐 줍줍이가 없어요. 물론 또 가격이 좀 쌌죠. 택지 개발이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복대동 이제 하복대 옆쪽에 이제 동복대라고 하는데 동복대 쪽에서도 잠깐만 때려주는데 이제 더샵이 한번 딱 때려주는데 거기서도 이제 줍줍 안 나오고 완판이 때려버린 거죠. 5대1의 경쟁률이면 하락장에서 상당히 잘 나온 관계예요. 그거 이후로 지금 청주는 분양권 시장이 좋아진 것 같아요. 미분양도 거의 다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직 3구역이 이제 곧 있으면 분양하거든요. 계속 미뤘거든요. 해봤자 안 될 것 같으니까 분양을 계속 밀어버리는데 걔가 한 번 정도 이제 때려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계속 이제 재건축 재개발도 같이 따라가 줄 것 같고요. 분양권 시장에서 이제 분양권도 계속 가져가게 될 것 같고요. 전국이 다 이런 식으로 청약의 시장, 분양권의 시장이거든요. 청주는 시작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주는 아직 시작 안 했고요. 포항은 좀 더 기다려야 돼요. 대전은요? 대전. 어렵습니다. 5대 광역시를 기준으로 봤을 때 5대 광역시는 5대 광역시랑 비교를 하셔야 되거든요. 네. 가장 먼저 반등하고 가장 먼저 미분양이 소진된 지역이 대전이에요. 대전이 가장 먼저 갔어요. 그래서 대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청약시장 되게 좋고요. 미분양 계속 소진 속도 미분양 뭐 떨어지는 건 뭐 장난 아니거든요. 계속 뭐 가보면 뭐 줍줍할 때 막 싸움하고 막 지금 그런 식으로 나오고 싸움하고 막 동영상에도 유튜브에도 올라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대전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계속 5대 광역시 중에 가장 먼저 시작을 했고요. 지금 이런 좋은 분양권 시장이 계속 갈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지고요. 팁을 하나 드리자면 그래서 뭐 대전 서구 투자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고 하면 가성비적으로 봤을 때 전 지방 투자할 때 가성비가 가장 1번이거든요. 이제 타이밍적으로 봤을 때가 이제 타이밍 1번, 그 다음에 가성비가 2번이라고 한다면 가성비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동구 쪽이 괜찮습니다, 여러분. 동구 재개발 쪽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뭐 빌라 매매 가격으로 봤을 때 막 2억? 1억 5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전세가만 이제 이렇게 좀 수리해서 이제 세팅해서 이렇게 오게 되면 걔 500,000에서 1억 정도. 물론 가면 또 욕하고 난리죠. 막 쓰러지고 막 이번에 뭐 비 많이 왔다고 막 그렇게 욕하죠. 욕하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그쵸? 네.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 한번 관점 가져보시면 괜찮을 지역이 저는 대전 동구다. 지금 봤을 때 이렇게 좀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이 가성비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은 사실 단톡방에서 대전 하면 제일 많이 좀 회자되는 데가 뭐 둔산, 뭐 용문,
네. 그다음에 도안지구 얘기 좀 많이 나오는데 그 두 곳은 좀 어떻게 보세요? 도안이 지금 조금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시간이 좀 걸린다? 그렇게 본 편들이 되게 많았는데 다시 또 탄력을 받을 것 같아요. 다시 또 탄력을 받을. 하락장에서는 여러분 뭘 해도 요거 더 먹거든요. 뭘 해도 안 돼요. 뭐 징기스칸을 갖다 놔도 뭘 해도 안 됩니다. 하락장에서. 근데 다시 또 이렇게 장이 좋아지고 옆에서 좋아지면 다시 또 이렇게 따라갈 것들이 이제 도심 이런 재생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재개발 지구들 저는 잘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트리플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질문하셨으니까 이제 계속 여기가 물량이 너무 많네, 뭐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실거주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저는 그래도 도안 신도시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9단지가 이렇게 제일 왕관 이렇게 제일 많이 쓰여져 있는데 지금은 또 이제 5단지로 이렇게 바뀌었더라고 왕관이. 아 그래요? 뭐 거기까지는 이렇게 확인 못했습니다. 옮겨지더라고요 또 신기하게.